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노동절이라서 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을 해야 돼요. 5월 4일 목요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0.25% 올릴 것이다 아니면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사태로 인해 동결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의 바닥론이 나오고 있어요. XOXL을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중국의 배터리는 올 6월에서 7월 정도면 재고가 소진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주가의 선 반영까지 포함한다면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요. 왜 LF 배터리는 강한가에 대해서 서영민 기자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마이너스 33%고요. SOXL은 전주에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16% 수익 구간입니다. 전주에 88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서 100주를 채울 걸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프를 봐도 SOXL은 단기적인 바닥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과 FOMC 기자회견이 있어요. 전 세계 이목은 목요일 금리 인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금리를 동결해서 주가가 폭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의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 끌어올린 인텔은 반도체 산업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인텔의 최고 경영자는 예상했던 대로 재고 조정이 크게 진행되면서 PC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PC 시장이 1분기에 상당한 양의 재고를 소진했고 2분기 말이면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PC 수요가 살아나면 인텔이 공급하는 중앙처리장치 CPU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고 해요. 메모리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수요 회복과 맞물려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7일 실적 발표에서 감산 규모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조정 중이라며 2분기부터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하반기 시장 수요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생산을 조정하면 재고 안정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MS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들이 투자는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최신 D램인 DDR5 교체 수요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복세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3배 레버리지인 SOXL,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로 지금이 투자할 기회인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1년 넘게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종의 재고 문제라고 해요. 배터리 적정 재고는 2개월치 내인데 현재 재고량은 최대 7개월치라고 합니다. 재고의 소진 마무리 시점은 6월에서 7월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셀 소재 업체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종의 주가 부진 원인으로 재고 누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다만 3, 4분기 내 재고 소진 마무리 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단기 주가 반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에요.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인 재고 소진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고 셀 소재 업체들 모두 감산에 나서고 있다며 CATL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재고 소진에 주력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으며 재고 평가 금액도 지난해 말 767억 위안에서 올해 1분기 기준 640억 위안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어요. 최 연구원은 이번 재고 소진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6월에서 7월로 예상했고요. 올해 2분기까지는 감산 영향으로 배터리셀 소재 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할 공산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 추가 주가 하락을 이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히려 7월부터 재개될 재고 확충 수요 기대감이 지금부터 단기 주가 반등을 이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이 예상돼요.
서민영 기자의 LFP는 강하다는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 요약을 하려 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알차서 다 읽어드리려고요. 제목은 살아남는 배터리가 강하다, LFP가 강하다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빠르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전기차는 100년 전에도 있었다. 내연 기관차에 밀려 사라졌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배터리 때문이다. 온종일 충전해도 수십 킬로미터밖에 못 갔으니까. 게다가 비싸고 무거웠으니까. 사라졌던 전기차가 다시 돌아온 것도 배터리 덕분이다. 내연기관보다 폭발적인 성능을 낸다. 적당히 충전하면 충전한 긴 거리를 주행한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대략 10년 전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직들이 따로 나와 전기차 회사를 차렸는데요. 그때 당시 전기차 이름이 CT&T였어요. 저도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요. 홈쇼핑에서 5, 60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저도 그 덕분에 손실을 많이 봤어요. 사설이 길었는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즉,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무엇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K-배터리 레볼루션은 배터리 전쟁은 밀도 전쟁이라고 역설한다. 핵심은 이러하다. 요즘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신 박순혁 이사님이 지으신 K-배터리 레볼루션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밀도의 향상이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미래를 주도한다. 세 번째로는 현존하는 가장 밀도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한국 배터리가 미래를 주도한다. 라고 저자는 말했어요. 요약하면 배터리 시장의 승자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쪽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배터리 가운데는 3원계 배터리가 그러하다. 이 3원계 기술이 더 강한 쪽이 살아남는다.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쪽이 있으면 약한 쪽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LF 배터리가 그쪽이다. LFP를 기술적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죽었다 깨어나도 3원계의 에너지 밀도에 도달할 수 없는 배터리이다. 같은 거리를 달리게 만들려면 LFP는 더 무겁다. 같은 무게로 만들면 LFP의 주행거리가 현저히 짧다. 이유는 구성 강물이다. 기술적 설명을 다 생략하고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두 배터리의 차이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강물의 차이다. 3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로 쓰는 배터리다. LFP는 인산철, LP를 쓴다. 인산철이 훨씬 무겁고 밀도는 낮다. 인산철의 태생의 한계가 그러하다. 즉 LFP는 약하다. 현재로서는 LFP 배터리가 약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부터는 반증적인 내용이 전개되어 중국의 LFP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다. 주제가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맞는다면 LFP가 설 자리는 없는데 왜? 일단 중국이 LFP를 원한다. 테슬라에 이어 순수 전기차 판매 세계 2위인 비아디는 100% LFP 배터리만 생산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한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도 LFP를 더 생산한다. 중국에선 2021년도부터 LFP가 3원계를 넘어섰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70%가 LFP고 이렇게 LFP를 선호하는 중국 상위 4개 업체인 CATL, 비아디, CALB, S볼트의 2025년 목표 연간 생산량은 합해서 2370GW시다. 중국이 있어 약한 LFP 배터리 사망은 아직 멀리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미국도 LFP를 원한다.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수요의 40%를 LFP가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테슬라고 테슬라의 계획을 보면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 외에 앞으로 출시 예정인 모델 2와 전기버스, 단거리 전기 트럭에도 LFP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BMW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유럽도 LFP를 쓰겠다고 했다. 심지어 3원계의 적장자 한국 배터리의 희망, LG 에너지 솔루션조차 미국 애리조나에 3조 원을 투자해 LFP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왜 LFP보다 3원계가 낫다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중국의 비아디다. 광물부터 부품 그리고 배터리와 완성차를 모두 제조하는 수직 통합형 기업이고 이 비아디 전기차는 100%가 LFP만 쓴다. 배터리 전쟁에서는 비아디 선택을 이렇게 말한다.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은
루카스 베르나르스키가 지었는데요. 비아디 즉 이 회사가 LFP 양극재에 감성적인 애착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어서 힘을 실을 뿐이다 라고 책 내용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머리 아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잠시 강물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한다. LFP니 삼원계니 모두 배터리 부품 가운데 양극재의 소재와 관련된 차이다. LFP에 들어가는 인산철은 무겁고 밀도도 낮지만 인과 철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 가운데 하나다. 즉 싸다. 반면 삼원계의 원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차이는 이것만이 아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 소재에도 차이가 있다. 리튬이라고 다 같은 리튬이 아니다. LFP는 비교적 정제 과정이 간편한 탄산 리튬으로 만들 수 있다. 삼원계는 탄산 리튬을 한 번 더 가공해야 얻을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쓴다. 그 이유는 녹는 점이다. 수산화 리튬은 녹는 점이 낮아 니켈과의 합성이 편하다. 즉 LFP에는 더 싼 탄산 리튬이 들어간다. 게다가 들어가는 리튬의 양도 적다. 더 싼 리튬을 적게 쓰고 흔하고 싼 인산철을 쓴다. LFP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 이 차이는 결국 원가의 차이가 되고 LFP 배터리에서 양극재의 원가 비율은 17%까지 떨어졌다. 삼원계에서 양극재의 비율은 4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다. 더 흔한 강물로 더 쉽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게 LFP의 장점이다. 이 장점이 밀도가 낮다는 단점을 상쇄한다. 이제 근본적 물음을 던져야 한다. 꼭 강해야 해? 꼭 가볍고 부피가 작아야 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가정용 고급 소형 전기차라면 무게 차이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전기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또는 트럭이나 버스라면 꼭 가볍게 부피가 작지만 비싼 배터리를 써야 할까? 일단 일론 머스크는 아니 LFP를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이 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전기 선박 차원에서 던질 수 있다. 이 SS는 전기 저장 장치이고 스마트폰 충전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배터리팩과 용도가 같다.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빼쓴다. 전력이 생산되는 곳 혹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한 곳에는 이 SS 시설을 공장처럼 만든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시대에 이 SS는 필수 요소다. 그 이유는 간헐성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나지만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한다. 필요할 때 쓰려면 저장해야 하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이 간헐적 신재생 에너지의 영향이 커질수록 이 SS의 역할은 커진다. 이 거대한 전기 저장 배터리 ESS는 굳이 작을 필요도 가벼울 필요도 없다. LFP 배터리가 최선일 수 있다. LG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는 LFP 공장도 바로 이 SS용 배터리 생산 공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기 선박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LFP와 삼은계는 역할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남는 배터리가 강하다. LFP는 강하다. 자, 전제가 잘못됐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아서 강한 것이다. 자연계의 적자 생존은 그런 뜻이다. 기술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례는 널려 있다. 기술적 우수성을 근거로 우시되다가 사라진 기업과 기술이 한둘이 아니다. 배터리 세계에서도 그렇다. LFP 시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긴 글을 읽어봤는데요. 시사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현재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